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사람 중에 15%는 요 레이크 디스트리크트라는 곳에서 뭐 휴가를 보냈대. 설문조사를 한 사람 중에서 15%는 여기에서 휴가를 보냈대. 어, 16명을 이제 샘플을 뽑아본 거야. 조사를 여러 명을 되게 했는데, 16명을 딱 뽑아본 거야. 그랬을 때, 요 레이크 디스트리크트라는 곳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의 숫자는 이양 분포를 따른다고 했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읽었을 때, 어, 이 숫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곳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의 숫자를 라지 X라고 둬야지. 이거 이항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X는 그곳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의 숫자. 그럼 우리가 N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전체 숫자. 16명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16을 먼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뒤에 와야 되는 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을 확률이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전체 사람 중에 이곳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들의 비율인 이 15%를 확률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 볼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다시 한번 써보면, 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의 숫자를 라지 X라고 하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대. 그럼 이제 우리는 라지 N을 뭐라고 생각하고 16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률을 0.15라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여기 AI에 문제가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이 모델은 여기 이항 분포 모델을 말하는 것 같아. 이항 분포의 모델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 이항 분포의 모델이 유효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말해보래. 그럼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항 분포를 가정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얘들아 필요하거든.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뭐지? 이항 분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는 이때 이 x는 뭐를 의미하냐면 성공 횟수를 의미하지. 이 성공이라는 건 이 문제에 따라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 거야. 뭐 지금 여기에서는 16명 중에 그 이곳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 그 보냈다라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라지 그냥 n은 시도 횟수, 전체 시도 횟수. 여기에선 16명한테 물어봤으니까 16명한테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봤다. 한 명씩 뭐 시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요 P는 성공 확률. 아까 그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곳에서 휴가를 보냈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겠지? 맞아, 얘들아?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두 가지 전제가 뭐냐면 이항 분포라는 건 일단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트라이얼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트라이얼이 각각의 시도 여기서는 이 16번의 시도 있잖아. 뭔가를 똑같이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하면 그 라지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각각의 그 사건, 각각의 이벤트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적이라는 말은 얘들아 뭔 소리야?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금 16명한테 물어본 거잖아, 맞지?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대답하든지 말든지 그 사실이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독립의 말 뜻이지.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이다.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든 첫 번째 사건이 성공하든 말든 두 번째 사건이 성공하든 말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그 확률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아까 성공 확률이라고 썼던 이 P 값이 매번 이 시도할 때마다 똑같아야 돼. 괜찮아, 얘들아? 이게 이제 이항분포의 두 가지 전제 조건, 두 가지 어썸션이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만족을 해야 돼. 뭐라고? 이항분포라는 건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때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따르는 분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일단 첫 번째로 각각의 시행은 독립적이어야 돼. 인디펜던트여야 돼.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시행에서 P값은 변하지 않아야 돼. P값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을 확률이 0.15여야 되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을 확률이 0.15여야 되는 거지.
괜찮아, 얘들아? 이 16명한테 이 P라는 확률이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그걸 이제 이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AI는? 괜찮을까? 각각의 시행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각각의 시행에서 P값은 똑같아야 된다. 이게 이항분포의 두 가지 어썸션이다. 그 다음 A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거 뭐지? 적어도 3명의 사람이 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휴가를 보냈을 확률, 우리 아까 라지 X를 휴가를 보낸 사람의 숫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고, 이건 이제 바이노미얼 CDF로 바로 구해버릴 수 있지. 로어 바운드에 3을 적고 어퍼 바운드에는 16을 적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뭐 그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 보니까 n명의 샘플을 뽑았대. 지금 우리 A번에서는 16명 샘플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n을 16이라고 생각한 건데, B번에서는 n명을 뽑았대. 몇 명을 뽑았는지를 그냥 가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이, n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휴가를 보냈을 확률이 0.999보다 크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앨리스트가 나오면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항상 해보는 거지, 맞지? n명의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이 휴가를 보냈을 확률, 요것에서 적어도 한 명이 휴가를 저기서 보냈다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모두 이곳에서 보내지 않았다지, 맞지? 이거의 반대는 n명의 사람이 모두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휴가를 보내지 않았다인 거지. 그럼 그 확률을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하지. 첫 번째도 보내지 않았을 확률 0.85. 두 번째 사람이 보내지 않았을 확률도 0.85.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확률을 곱해가지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n명이 모두 이곳에서 보내지 않았을 확률은 0.85의 n제곱이지, 얘들아. 1을 여기서 빼면 적어도 한 명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휴가를 보낼 확률이 되는 거지. 얘가 0.999보다 큰 n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괜찮아, 얘들아, 이거? 1-0.85의 n제곱이 0.999보다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얘들아. 뭐 0.999 왼쪽으로 식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하면 0.85 n제곱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칠게. 그럼 얘는 작아야 돼.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0.001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것도 당연히 괜찮고,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데 0.85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0.001보다 작아지는지 구하면 되지. 그거 한번 해보면 0.85의 x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이거 얘들아 그려서 우리 0.001보다 작아지는 순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보통 테이블 켜가지고 찾잖아. 0.001보다 작으니까 언제 나오나 보니까 0.001, 42에서 43 넘어갈 때 0.001보다 작아지네, 맞지? 가운데 얘들아 보여? 아, 그러니까 43명째부터 그 확률이 0.001 아래로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보고 찾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내가 이제 그래프 그리기 싫다 이러면 0.85의 n제곱이 0.001보다 작다?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사실은 되긴 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지? 로그 같은 거 쓰면 좋지, 맞지? 이때 n을 찾을 때 로그를 쓴다. 양변에 똑같이 ln을 씌워버려서 ln의 0.85 n제곱, ln의 0.001. 그럼 n 앞으로 나올 수 있고, n은 ln의 0.85 로그를 이용해서 풀면 0.85의 n제곱이 0.001보다 작은 n을 구해야 돼.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 그럼 이제 ln의 0.85의 n제곱이 ln의 0.001보다 작아야 돼. n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n 곱하기 ln의 0.85, ln의 0.001. 그래서 ln의 0.85분의 ln의 0.001이다. 이렇게 해서 n값 찾으면 되나? 여기서 얘들아 잘못된 거 하나 찾아봐. 뭐 잘못했지 지금? 로그 이용해서 풀 수 있지. 계산기가 아직 계산기 그 그래프 안 그리거든, 맞지?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지. 만약에 로그로 풀 거면 뭐 지금 내가 잘못했을까? 뭐를 잘못했을까, 얘들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가는 걸 잘못했지. 이거 왜 잘못했지? ln의 0.85는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지.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ln의 0.85 0보다 작지.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LNX 그래프를 상상해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지. y는 LNX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기준으로 1보다 작은 x를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지. 반대로 1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ln의 0.8 이런 게 이제 바로 0보다 작다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이런 거 괜찮지 얘들아? 뭐 ln의 뭐 1.5 이건 0보다 크지. 이거 0보다 작지. LNX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1일 때 정확히 0이고 1보다 작은 값은 0보다 작은 게 나오고 1보다 큰 값은 0보다 큰 게 나온다. 그래서 뭐 로그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까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 가지고도 풀 수 있겠다. 괜찮아 얘들아?